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침략을 그리스가 잘 막아냈죠. 자, 그리스가 여러 폴리스들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어떤 폴리스가 중심이 돼서 잘 막아냈죠? 예, 맞아요. 해군이 강력했던 아테네가 중심이 돼서 이제 페르시아를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테네가 이제 페르시아를 이겨냈다는 어떤 자신감이랑 플러스 이제 오만함, 자, 이런 거로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주변 폴리스들한테, 자,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해군으로 지킬 텐데, 우리 해군 이렇게 육성하고 유지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금을 바쳐.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태어났다는 그 섬 있었죠. 네, 델로스 섬. 이 델로스 섬에다가 그 다른 폴리스들로부터 금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아테네가 중심이 된 이 동맹을 델로스 섬 이름 따가지고 무슨 동맹? 네,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아테네의 황금 같은 전성기였어요.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금들을 모아가지고 그 아테나 여신을 기리는 파르테논 신전을 짓기도 했다 그랬죠? 그 아테네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저기 장군이 누구였죠? 예, 머리가 커가지고 춤과 잘 안 들어갔다는 이 페리클레스. 자, 그렇게 해서 이 페리클레스가 이끄는 아테네가 유례 없이 잘 나갔는데 이 아테네가 깡패처럼 구는 거에 대해서 배가 아프고 싫었던 폴리스들이 많았죠. 대표적인 폴리스가 아테네의 영원한 라이벌? 네, 스파르타였죠. 자, 그래서 스파르타가 요 발칸반도 아래쪽에 그 스파르타가 있는 요 반도를 또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한다 그랬죠?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해가지고 이제 아테네랑 전쟁을 벌이게 되죠. 자, 이게 또 약 30년 동안, 27년 동안 치러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자, 이 전쟁은 처음에는 아테네가 유리했는데 아테네의 뛰어난 지도자였던 누구? 페리클레스가 전염병으로 죽죠. 자, 그러면서 그 전황이 급격하게 이제 스파르타 쪽으로 유리하게 이루어지게 됐고, 자, 또 이 당시 때 활약했던 철학자로는 우리 소크라테스 기억나죠? 그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서 존경하면서 육체적으로 사랑했던 그 제자가 있었죠. 알, 알, 알키비아데스. 네, 알키비아데스. 그 꽃미남 알키비아데스가 저 시칠리아로 쳐들어갔다가 시칠리아에 항복해버린 사건이 벌어지죠. 저기 스파르타에 항복해버린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아테네 중요한 정보들을 다 누설했고 결국은 아테네가 이때부터 스파르타에게 밀리다가 마침내 전쟁에서 진단 말이에요. 요 무렵에 또 소크라테스는 제자들 잘못 기르고 뭐 그리스인들이 믿는 신들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마시게 하죠. 독당근을 먹게 하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테네 스파르타가 이렇게 물고 물리고 내분을 벌이다 결국은 아테네는 패배했어요. 또 스파르타가 잠시 동안 이 폴리스 대계를 주도하다가 여기 또 배가 아팠던 폴리스가 테베라는 폴리스였죠. 예. 자, 테베 그 신성 부대라고 하는 그 동성 연애자로 이루어진 부대, 게이 부대로 인해서 자, 테베가 또 스파르타를 눌러버리고 여기서 잠시 동안 패권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가 이렇게 서로 물어뜯고 있을 때 자, 그리스 북쪽에서 천천히 힘을 기르던 나라가 있었죠. 마케도니아. 자, 이 마케도니아의 군주가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 테베에서 인질 생활을 한 적도 있는데 에파미노데스라는 테베 장군에게서 많은 것들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로 돌아서 왕이 된 다음에 테베 전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마케도니아에 잘 모방해서 이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강력한 군대를 육성한 마케도니아가 내분으로 어지러워져 있는 그리스 세계를 쳐들어와서 마침내 그리스 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하죠. 자, 필리포스 2세는 뛰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죠. 자, 아들이기도 하면서 든든한 아들이고 자기 후계자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라이벌이기도 했다 그랬죠. 그죠? 자, 그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뭐 마케도니아 주변에 반란 군대를 막 진압하기도 하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로폴리스라는 막 도시를 만들기도 하고. 자, 그럴 때마다 필리포스 2세는 한편으로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죠. 그 알렉산드로스의 엄마,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죠. 올림피아스란 여자가 또 권력 욕심도 많았고 필리포스 2세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저 잘 나가는 아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권력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저렇게 개입을 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했었고 자,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필리포스 2세가 어떻게 됐어요? 예, 암살을 당했죠. 자, 그러면서 얼떨결에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는 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동요하는 마케도니아 주변의 여러 그리스 세계 폴리스들을 그 뛰어난 연설, 웅변으로 안정을 시켜요. 스승이 누구였죠, 알렉산드로스? 아, 아리스토텔레스였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윤리, 정치,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하는 웅변, 그리고 말을 예쁘게 꾸며서 막 얘기하는 수사학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많은 그 폴리스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말로써 잘 이렇게 안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22살이 되던 이제 334년, 기원전 334년에 그리스인들의 꿈이었던 이제 페르시아로 원정을 가게 되죠. 그쵸? 이제 페르시아를 물리쳐낸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페르시아 쟤네 한번 정복해 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실천에 옮긴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죠.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탁월한 전략가였죠. 예, 그래서 자,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바다 건너 터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왔어요. 자, 건너올 때 자, 다른 이제 마케도니아 군인들이 이 소아시아에 발을 내디디려고 했는데 누가 못 내리겠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로스가 제일 먼저 내려가지고는 자, 창을 뽑아가지고 저 멀리 던졌다 그랬죠. 그러면서 저 창이 꽂힌 지역, 저 지역은 다 내 땅이다. 자, 이렇게 외치고서는 이제 전투를 시작을 하죠. 첫 번째 큰 전투는 이 그라니코스 전투였어요. 당시 페르시아의 군주는 다리우스 3세라는 군주였죠. 이 첫 번째 전투, 그라니코스 강 전투에는 다리우스 3세가 참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 안 했어요. 자, 다리우스 3세가 믿고 아꼈던 mem논이란 장군이 여기 참전을 했는데, 자, 이 알렉산드로스가 내세웠던 전술, 자,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쵸. 일단은 그 아버지 필리포스 2세 때부터 군사개혁을 해가지고, 자, 그리스 중장보병의 창 길이를 어떻게 했어요? 창 길이를 늘렸죠. 그쵸. 사리사라는 긴 창, 5m가 넘는 창을 준비를 시켰잖아요. 자, 그런 장창보병이 단단하게 버텨주는 역할을 하고, 자, 적의 대장이나 이런 적의 장군들을 날개에 있던 알렉산드로스와 알렉산드로스를 따르는 동료 기병들이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기습을 했죠. 자, 우리 저 망치질 할 때, 그렇죠. 이 단단한 철을 펴기 위해서 모루라는 받침대를 대놓고 망치가 두들기잖아요. 그쵸? 그 마케도니아의 장창보병은 무슨 역할? 모루 역할을 하고, 옆에서 자 이렇게 날개 쪽에서 적의 대장을 향해서 무모할 정도로 용기 있게 달려드는 망치 역할은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기병이 담당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라니코스 전투를 승리를 거뒀죠. 자,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요 소아시아 주변, 요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을 먼저 이제 반항하는 도시들을 먼저 다 제압을 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내에서 이제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하는 도시들을 자, 쳐들어가서 다 공격을 하는데 이때 반항하거나 항복하지 않은 도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무자비하게 다 불태우거나 이제 처리를 죽여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후방을 안정시킨 다음에 자, 이렇게 길을 따라가지고 이제 다리우스 3세와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자, 진격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서는 다리우스 3세랑 요 이소스,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요 지형 있죠.
요 지형이 이소스인데 요 이소스라는 곳에서 다리우스 3세랑 이제 또 만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비슷한 전략과 전술을 내세우죠. 일단은 그 장창보병이 버텨주는 가운데 이제 망치가 되는 또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강을 건너가지고 다리우스 3세 왕이 있는 그 본진으로 돌격을 해 들어갔죠. 자, 상처도 입고 막 죽음의 위협도 있었지만 알렉산드로스가 막 정말 용기 있게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봐봐. 페르시아 군대랑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랑 군대 숫자 차이가 2배, 3배, 뭐 많게는 4배, 5배까지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페르시아 군대도 이렇게 넓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 정도면은 강력한 강병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승패를 갈랐던 결정적인 요인. 자,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군주가 직접 나서가지고 그 선봉에서 군대를 진두지휘를 잘했죠. 반면에 다리우스 3세는 조금 이제 그 알렉산드로스와는 달리 수동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뒤에서 지시만 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다리우스 3세가 눈에 띄었을 때 다리우스 3세를 자, 무차별적으로 막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되면서 다리우스 3세가 이때 알렉산드로스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자, 전쟁터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대장이 등을 보이고 도망을 가게 되면 그쵸,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왕이 도망가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소스에서도 이 다리우스 3세가 대패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쭉쭉 더 이제 진격을 해서 여기 티루스라는 도시를 장악하고 더 들어가서 여기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고대 문명의 중심지 어디죠? 예, 이집트를 정복을 하죠. 당시 이집트는 페르시아 지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가 왔을 때 오히려 어떻게 했다? 오히려 환영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를 어렵지 않게 장악을 한 다음에 요 지역에다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하나 건설하죠. 그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죠. 최초의 알렉산드리아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도 알렉산드리아를 몇 개 더 건설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동안 이집트에 여러 존재하는 역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도서관을 만들기도 하죠. 자, 그런 식으로 이집트를 장악을 한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다리우스 3세랑 마지막으로 일전을 치르려고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나와요. 이때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편지를 보내요. 자, 그만큼 땅도 많이 차지하고 이겼으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더 많은 뭐 금은 보화라든지 땅이라든지 인정해주고 할 테니까 이제 돌아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여기에 응했을까요? 네, 응하지 않죠. 응하지 않고 자, 이제 굴하지 않고 이제 다리우스 3세와 일전을 벌이러 강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옆에 이 강은 무슨 강이에요? 예, 티그리스 강이죠. 메소포타미아 기억나죠? 요 강을 건너서 티그리스 옆에 있는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다리우스 3세랑 또 맞부딪혀 싸우게 되죠. 이거 뭐 지도나 잠깐 보면 재물을 원하는 자, 이게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 가우가멜라 전투 그 페르시아 군대랑 알렉산드로스 대왕 군대의 이제 그 진영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가운데 다리우스 왕의 군대가 있죠? 그쵸? 네. 그리고 적이 이렇게 포위해 들어오는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막으려고 똑같이 숫자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그래서 포위당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영인 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이쪽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이렇게 진영을 이렇게 짰어요. 자, 그다음에 옆에 왼쪽 날개에는 파르메니온이라고 해서 알렉산드로스가 가장 신뢰하는 그 마케도니아 장군을 에게 기병을 줘가지고 왼쪽 날개를 담당하게 했어요. 예.
자, 그리고 가운데 여기 팔랑크스라고 나와 있죠. 이 가운데는 마케도니아가 자랑하는 긴 창을 지닌 장창고병이 가운데 위치를 했고요. 가장 우측에는 알렉산더 대왕과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 동료 기병, 그쵸?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평소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훈련도 열심히 했던 동료 기병들 한 3천여 명 정도가 여기 배치가 됐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편집이 어딨냐? 여기 있다. 네. 보이죠? 네. 자, 요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전쟁 딱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뛰었을까요? 어디를? 왕 쪽으로 바로 뛰진 않고 여기 지금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을 여기도 나름 이 요쪽 알렉산드로스 왕이 오른쪽 날개에 있다는 게 얘네 쪽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에 이소스 전투에서도 이렇게 싸웠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강력한 정예병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또 강력한 기병, 양쪽 날개에 강력한 기병 부대가 있었는데 이게 알렉산드로스 왕이 이제 한번 이렇게 왕으로 돌격해가지고 치는 전술을 잘못 또 했다가는 이번에는 당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알렉산드로스 왕이 전쟁 시작하고 나서 기병들을 데리고 오른쪽으로 뛰어가요. 자, 오른쪽으로 막 뛰어가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왜 저래? 라고 생각했겠죠. 어? 그렇게 들어갔으면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얘네가 이겼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알렉산드로스 왕이 일단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자기네를 포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했을까요? 얘네도 따라가요. 예? 오히려 역고. 알렉산드로스 왕을 이제 반쯤은 좀 솔직히 겁도 나고 그리고 이렇게 우회하는 걸 허용을 안 하려고 같이 따라간 거예요. 자, 이 같이 따라가고 있는 찰나에 이쪽 강력한 또 페르시아 군대 오른쪽 날개가 이쪽 알렉산드로스의 왼쪽 날개를 공격해 들어와. 자, 여기는 숫자도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기병보다는 약한 기병이었기 때문에 파르메니온이 열심히 싸웠지만 여기서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밀리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이럴 때 팔랑크스는 이제 앞으로 진격을 하죠. 모루 역할을 하러 진격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자, 그러다가 여기 옆이 산이었거든요. 꽤, 꽤 먼 거리를 오다가, 자, 근데 얘네가 생각하기에 네, 뭔가 이상해.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산에서는 거의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따라가다가 점점 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은 먼저 쫄리는 사람이 지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산으로 가다가 이거를 결국 못 견디고 알렉산드로스에 갑자기 달려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알렉산드로스 형 이걸 노렸죠. 그래서 산으로 가기 직전에 여기서 이렇게 휙 돌아가지고 이렇게 옆을 이제 치기 시작하는데 뒤에 그림 또 볼게요. 이거를 취소하시나? 취소.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참을 뛰어간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참을 뛰어가다 보니까 얘네가 쫄려가지고 먼저 나갔다 그랬죠? 이러다 보니까 다리우스를 지키고 있던 이 군대 여기 틈이 생겼겠죠? 그죠? 이 군대가 여기 비게 되니까. 요 틈을 알렉산드로스 형이 치고 들어간 거예요. 화살표 두껍게 돼 있죠? 예. 자, 요렇게 해서 정과는 또 크게 다르지 않는 또 이거 어떤 전술이에요? 예, 여기 왕을 먼저 공격을 하는데 여기 네, 요 보병들이 또 공격을 해주면서
마케도니아의 강력한 그 기병들이 망치 역할을 하는 또 그 망치와 무르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전술이죠. 네.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를 공격해가지고 이번에도 다리우스가 그 알렉산드로스의 기세를 못 당해내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또 도망을 가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번에는 다리우스를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자, 다리우스를 끝까지 추격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왼쪽 날개에 있던 이 파르메니온이랑 이 기병들이 거의 전멸 직전이었던 거예요.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리우스의 추격을 포기하고 이쪽을 구원하러 가죠. 자, 그렇게 해서 다리우스 3세는 전쟁터에서 도망을 쳐버리고 페르시아의 남은 군대는 모두 네, 경멸된다. 다리우스. 네. 자, 근데 이렇게 돼서 결국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도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죠. 네. 자, 이게 요 전술이에요. 기본적으로 장창 보병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모루 역할을 해주고 기동력이 좋은 그 알렉산드로스의 기병들이 적을 유인하든 어떻게든 이렇게 우회를 하든 아니면 왕한테 직접 돌격해가지고 강력한 망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전술을 모루와 망치 전술이라고 한다. 이런 전술로 크게 승리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보세요.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다리우스 3세는 도망을 가다가 자, 박트리아 네, 요 지역으로 도망을 가다가 자기 부하였던 베소스라는 사람 손에 의해서 네, 배신을 두 번이나 큰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네, 목숨을 잃게 되는 베소스란 장군이에요. 이 베소스란 장군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네, 다리우스 3세가 죽죠. 자, 베소스는 다리우스 3세의 뒤를 이어서 잠시 동안 페르시아 임시 국왕이 되는데 더 이상 알렉산드로스에게 저항할 만한 어떤 그런 용기나 의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그 나라를 바치죠. 예. 자, 그랬더니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쵸 베소스를 죽여버렸다 그랬죠. 원래 왕은 왕이 죽여야 되는데 그 신하된 자가 배신을 해가지고 자기 왕을 죽였다는 것도 불충한 일이고 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베소스를 이제 좀 굉장히 뭐 무참하게 살해를 했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는 멸망했어요. 그 다음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페르시아 수도 어디라 그랬죠? 페르세폴리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종교라든지 어떤 제사라든지 이런 의식을 하는 의식의 중심에 되는 수도고 실제 정치 경제 중심 수도는 수사라는 곳이었어요. 자, 요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페르시아 수도를 처음 구경하는데 처음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약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페르시아 수도를 들어갔냐면 그리스가 땅덩어리나 그리고 뭐 군사적인 면에서나 인구 면에서나 페르시아에 비하면 항상 숫자가 어땠어요? 열세였죠. 작았고 땅도 적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적은 규모의 군대로 많은 페르시아 군대를 상대해야 되고 좀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리스인들은 항상 문화적으로는 자기들이 더 낫다, 우월하다.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해가지고 뭐 유명한 철학자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훨씬 더 우리가 우월하고 유리하고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던 알렉산드로스였는데 그래서 페르시아 수도로 들어갔을 때 그리스 문화를 이 페르시아 쪽에 어떻게든 좀 잘 전파를 해서 그리스화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막상 페르시아에 들어가 보니까 어땠을까요? 살살. 예,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일단은 이쪽 역사하면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기원전 몇 년 전? 기원전 35세기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3,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 트로이 전쟁이라든지 에게 문명 이런 거 기원전 꼴랑 기원전 16세기, 트로이 전쟁 기원전 13세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리아인의 침입이 있고 나서 400년 동안 암흑기 겪다가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 같은 폴리스들 등장한 게 기원전 8세기예요. 역사로 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페르시아 수도나 그 밖에 페르시아 그 뭐 안에 도시 시설이나 이런 게 정말 압도적이었던 거예요. 야,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이때부터 감탄을 해가지고 이거 우리 너무 좁은 그리스 세계에서만 살고 있었구나라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페르시아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페르시아 문화재 이런 것들을 그리스로 또 많이 가져가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페르시아인들의 수도를 페르시아인들은 스스로를 페르시아라고 처음부터 부르진 않아요. 파르사라고 불렀었는데 파르사라는 이름을 그리스어로 페르시아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의 도시라는 뜻에서 도시를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죠? 네, 폴리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를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네, 페르세폴리스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딱 이제 페르시아 수도 가보니까 페르시아 국왕, 그러니까 다리우스 3세의 아내, 자식들, 그리고 엄마 이런 왕족들이 막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알렉산드로스 다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어? 맞아요. 죽여요. 죽였을까요? 잘해주고. 잘해줬어요, 아주. 자, 일단은 살 곳, 먹을 거, 입을 것. 자, 그리고 예전에 그 왕족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항복한 사람들에게는 또 짓밟지 않고 어떻게 했다? 햇볕 정책, 따뜻하게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자, 페르시아 왕족들은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예상 밖으로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왕족을 비롯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안심을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인들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잘 무마를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마침내 멸망을 시켰어요. 자, 이제 그리스 군인들, 야, 우리 이겼다! 마케도니아 군인 이겼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알렉산드로스 양은 그쵸, 뭐 배고팠죠. 멈추지 않았죠. 자, 여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화살표에 자, 이제 더 군대를 몰아가지고 더 동쪽으로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세계에서 들리던 소문에 의하면은 저 동쪽에는 인도란 나라가 있고 더 동쪽으로 가면 세상의 끝 바다가 있다고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바다를 보고 세상의 끝을 보기 위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쪽으로 계속해서 군대를 몰아서 가요. 자, 가고 또 갔어요. 자, 중앙아시아, 소그디아나라는 곳은 중앙아시아라 그랬죠? 오늘날의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박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 땅이 이제 중앙아시아죠. 자, 여기를 넘어서 자, 어디까지 갔을까요? 인더스강이 있는 인도까지 간다. 자, 그런데 계속 부하들은 이제 반발을 해요. 이제 돌아가자.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알렉산드로스 양은 점령한 지역 땅이라든지 점령한 지역에서 얻은 것들 부하들에게 나눠줘서 환심도 사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굉장히 성대한 연회 같은 거 베풀면서 이들을 막 달래요. 그래서 꾸역꾸역 갔어요. 자, 그러다가 여기 인도는 당시에 통일이 안 돼 있고 여러 분열된 나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한 인도의 나라를 장악한 다음에 자, 가끔 알렉산드로스가 점령한 지역 그 국왕이랑 왕족들을 페르시아처럼 보존을 해준 다음에 땅이나 지배권 같은 걸 다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한 번 또 그런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알렉산드로스 대왕 부하들이 이거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요? 싫어하죠. 자기 몫으로 돌아올 땅이랑 뭐 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도 사람들한테 그대로 돌아가니까 이게 싫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 전투, 그라니코스 전투 기억나죠? 여기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적의 대장에게 돌격을 하다가 뇌진탕 겪었던 거 기억나요? 예, 적장이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 뒤로 와가지고 도끼로 내려쳤다 그랬죠.
그때 예, 투구가 뽀개지면서 뇌진탕 걸려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을 뻔했는데 예,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 숨통을 끊으려는 장군을 블랙 클레이투스 예, 예, 별명이 블랙이었어요. 얼굴이 까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블랙 클레이투스가 와가지고 예, 이 팔을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막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던 그 암살자의 목을 쳐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클레이투스는 알렉산드로스 생명의 은인이죠. 근데 그 클레이투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면전에서 비난을 해요.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엄청 화가 났거든요. 어떤 식으로 비난했을 것 같아요? 정치야.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원인과 관련 틀려. 맞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제우스랑 바라봤어. 자, 근데 욕이 아니라 부모님이랑 자기를 비교를 했어요. 아, 약간 그치. 네. 그, 그렇죠. 클레이투스는 필리포스 2세 때부터 마케도니아를 섬기던 충신이었는데, 클레이투스가 필리포스 2세는 이렇게 안 했을 거다. 살아계셨다면. 아버지를 좀 본받아라.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기분 나쁘죠? 자, 그죠? 아버지랑 비교를 해가지고 아버지보다 못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왕이 홧김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창을 이제 병사들 손에서 창을 뺏어가지고 창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만. 선생님, 초등학교 때 너희 나이 때 그 왜 도둑과 경찰이라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노는 거 했었는데 그거를 선생님 그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저기 뭐야 초등학교 그 저기 이렇게 보면은 그 복도 계단 그런 거 아직도 기억이 나네. 그 아무튼 그 4층에서 3층 계단 그 내려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이렇게 잡아야지 하는 생각에 그냥 장난으로 들고 있던 신발 주머니를 이렇게 던졌어요. 그냥 겁을 주려고. 자 내가 힘들었어. 근데 진짜 이게 머리에 정통으로 막 맞은 거예요. 신발이 들어졌죠. 걔가 근데 진짜 그 키도 큰 애인데 지금 키가 190이 넘거든요. 근데 걔가 그 당시 때 그게 190은 안 됐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힘이 축 빠져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제가 빌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걔는 그때 이제 걔는 아무튼 그때 장난이 삐졌는데 아무튼 잘 달래가지고 예. 결국은 다시 관계는 회복이 됐죠. 근데 걔는 알렉산드로스는 던진 게 신발주머니가 아니었죠. 가슴이 뚫리면서 클레이투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때 많은 부하들이 소위 말해서 실망을 했죠. 어떻게 저 충성스러운 장군을 홧김에 저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가지 말자고 그만 가자고 하는 거를 그렇게 고지고지 해가지고 인도로 가야 됐느냐. 이런 막 군대 내에서 막 이런 저항이나 이런 회의, 그런 그 반발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다가 요 인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요거는 사실 이 마우리아 왕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있었을 당시에는 아직 성립이 안 됐던 왕조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쳐들어갔다가 돌아온 후에 만들어진 왕조긴 해요. 나중에 이건 얘기할 거예요. 자, 이 지역에 그 인도의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포루스라는 국왕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포루스 왕이랑 전쟁 벌이는 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 포루스 왕과의 전투에서 마케도니아 군대가 엄청 고전을 하는데 포루스 왕이 썼던 그 병종은
네, 코끼리 부대였어요. 자, 코끼리, 우리 저 야생에서 가장 강력한 맹수, 호랑이? 호랑이 무섭죠. 호랑이 짐승 사냥하는 거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 앞발로 한번 치면 1톤이래요, 힘이. 여기 맞으면 괜찮았어. 네, 이런 턱이나 이런 데 치면은 그 자리에서 이게 목이 돌아가서 죽는 거예요. 양념수 치킨이 근데 그래도 사자는 또 집단으로 사용하면 무섭죠. 자, 근데 호랑이, 사자, 저리 가라로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코끼리예요, 코끼리. 코끼리 뭐가 커요? 덩치가 크죠? 코끼리가 평소에는 순한데 화가 나면 진짜 무서워. 어떻게 될까요? 발코리는 발 있죠, 발. 네. 코끼리 발로 그, 네, 밟는 거예요. 거의 즙을 만든다 그래요, 즙을. 자, 그래서 이 포르스 왕이 코끼리 부대를 잘 조련해가지고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애를 엄청 먹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 군대도 많이 죽고 하는데 결국은 승리를 해요. 자, 코끼리 군대의 약점이 뭘까요? 코끼리가 누라에 코끼리의 약점. 코끼리 코끼리 느리지 않습니다. 겁이 많아요. 겁이 많다. 또 겁도 많아요. 맞아요. 코. 찔러. 코는 웬만한 창칼 같은 거 다 쳐내요. 코로. 자리가 어? 다리가 약하 또 어? 맞아요. 뒤. 정답 근접했어요. 뒤 어디? 어디? 똥꼬가 약점이었어. 코끼리 약점 어디라고요? 하- 항문, 똥꼬가 약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점은 어디였을까요? 힘이었어요, 힘. 크기도 하고 여기가 민감해가지고 이런 데가 약하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제 뒤랑 옆에서 집중 공격해서 장창 보병이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간신히 코끼리 부대를 쓰러뜨리고 포르스 왕도 잡아요. 네. 자, 근데 포르스 왕도 잡고 하는데 여기서 마케도니아 군대가 타격을 엄청 크게 입어요. 자, 그리고 인도를 왔는데 생각했던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동쪽으로 가야 되고 인도 사람들 물어보니까 더 동쪽으로 하면 뭐가 있대? 바다가 아니라 히 만나요. 8,000m가 넘는 산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를 도저히 이제는 알렉산드로스 왕이 이제 엄두도 안 났고 알렉산드로스 왕은 이 지금 거의 10년 동안 원정을 하면서 전투에서 한 번도 안 졌어요. 다 이겼어요. 근데 딱 하나 진 게 있어요. 누구한테 졌을까요? 코끼리 자식 네. 자기가 이끄는 마케도니아 병사들한테 졌어요. 결국은 알렉산드로스는 더 원정을 가고 싶었는데 마케도니아 고향을 그리는 군인들 의지를 꺾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들 얘기를 듣고 회군을 해요. 자, 근데 이렇게 힘들게 인도까지 왔는데 자, 돌아가려면은 어떤 길이 제일 좋을까요? 가족끼리 어? 왔던 길로 가는 게 제일 낫겠죠? 그쵸? 왔던 길로 가면은 그래도 점령했던 지역이고 길을 아니까 더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렉산드로스 형 성격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일리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 여기가 이란 남부인데 여기가 지, 여기가 지금도 굉장히 지금같이 현대 사회에서도 위험한 사막길이에요, 여기가. 오아시스도 별로 없고 정말 그 황량한 사막길이란 말이에요. 자, 과거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전성기를 이끌었던 키루스 2세라는 군주가 있었는데 그 키루스 2세가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가다가 포기했던 루트예요. 근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 키루스 2세를 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이란 남부 사막길로 가게 되는데 요 무렵에 알렉산드로스가 아끼는 그 알렉산드로스의 명마, 부케팔루스가 요때 죽어요. 자, 근데 부케팔루스는 수명이 다 돼서 죽었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12살 때부터 타가지고 20년을 탔기 때문에 말이 보통 20년 살면은 거의 자기 수명만큼 산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게 돼요. 근데 너희 애완동물 기른 사람 있어요? 자, 애완동물 가족이죠, 가족. 자, 근데 걔네가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너무너무 슬프겠죠? 선생님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가 지금 13살이에요.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근데 아무튼 그때 부케팔루스란 명마가 죽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저번에 안 한 것 같은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어렸을 때 배웠다 그랬죠. 그때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같이 배운 아주 친한 친구, 베프가 있었어요. 네, 그 베프가 헤파이스티온이었어요. 네. 이 헤파이스티온은 베프면서 아주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 찐한 친구였어요. 네, 동성 연인이었어요. 자, 근데 이 헤파이스티온이 병에 걸려서 요때 죽은 거예요. 자, 알렉산드로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던 남자친구랑 말이 둘 다 죽은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알렉산드로스 형이 이때 슬픔을 못 이기고 술을 많이 마셔요. 자, 술 마시고 이러면은 안 좋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막 감기 걸리고 몸살 나는데 막 수영하고, 자, 자기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알렉산드로스 형이 결국은 그 병을 못 이기고 죽게 돼요. 근데 죽기 직전에 알렉산드로스 형이 후계자를 이제 아직 정하지를 않은 상태고 아직도 아주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부하 장군들이 알렉산드로스 형에게 와요. 그 다음에 후계자를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물어본다고. 알렉산드로스 대답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가장 강한 자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강한 자야, 내가 강한 자야 서로 이제 그 알렉산드로스 장군들이 다투게 됐고 알렉산드로스 장군이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장군들이 이 넓은 제국들을 서로 나눠 가지게 됐죠. 요거 하나 빼먹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 페르시아를 효과적으로 이제 정복을 하고 다스리려고 그리스 사람들을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시켜요. 자, 이주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 자, 막 그 고향 돌아가고 싶어하는 성난 장군들 그리고 이런 장군들을 달래주기 위한 좋은 선물이 뭘까요? 술. 전리품. 그래, 전리품 가족 합쳐봐요. 네. 전리품 가족. 전리품 여자? 그래서 여자를 주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네. 이 페르시아에서 미녀들을 데려다가 그리스 자기 부하 장군들이랑 결혼을 시키는데 한 번에 합동 결혼식을 해요.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무려 100쌍이 한 번씩 막 결혼을 해요. 예. 자, 그래서 이때 그리스랑 페르시아 간의 문화가 막 또 자식이 또 혼혈이 나오겠죠? 이러면서 융합이 되는. 그리고 자, 우리 봐봐요. 그리스 하면 정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뭐였죠? 민주주의였죠, 민주주의.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스스로 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렇게 막 독단적으로 원정할 때 여러 장군들 의사 물어가면서 원정 갔어요? 아니죠. 자기 독단으로 갔죠. 자, 그래서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항복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자기 신하들한테 무릎을 꿇고 자기한테 절을 하게 했어요. 이거는 마케도니아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그렇죠. 동방, 페르시아의 전제군주제 이런 것들을 이 알렉산드로스 왕이 그대로 모방을 한.
자, 그런 대왕이 알렉산드로스. 근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죽자마자 제국은 분열이 되기 시작한다. 요 이집트 지역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랑 어렸을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같이 배웠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친구이자 장군이 요 이집트를 차지하고 여기서 왕조를 열어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요 마케도니아 지역은 처음에 잠깐 알렉산드로스 어린 아들이 왕이 됐다가 그 어린 아들은 제거가 되고 알렉산드로스의 또 다른 부하가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왕 노릇을 하고 또 그리고 여기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요 사이 지역에서는 셀레우코스라는 장군이 셀레우코스 제국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그리스 세계는 다시 분열이 된다. 자, 근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리스 문화를 이쪽으로 가져왔다 그랬죠. 그리스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불렀어요? 헬레네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동방으로 전파된 요 독특한 혼합의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불러요. 이게 기원전 알렉산드로스 대왕 원정이 334년부터니까 이때부터 이게 언제 끝날까요? 헬레니즘 시대가. 그러게 언제 끝날까요? 자, 여기 우리 봐봐. 지도에 잘려 있는데 여기 그리스죠. 그리스 옆에 또 반도 있죠. 장화 모양의. 무슨 반도예요? 이탈리아 반도죠. 자, 지금 그리스와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지지고먹고 하고 있을 때 이탈리아 반도에서 어느 나라가 크고 있었을까요? 로마란 나라가 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팽창하는 로마가 이 나중에 분열돼 있는 헬레니즘 지역을 대부분 다 통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 뒤이어 나오는 시대는 어느 시대다? 로마 시대다. 그리고 더 동쪽에는 여기 지금 페르시아랑 이름도 비슷한 무슨 나라?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아까 얘기를 했죠. 여기 이집트 지역에. 알렉산드리아 요 지역에 해안선이 되게 단조로워요. 그래서 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배를 대려고 하는데 해안선이 너무 단조로우면 배 타고 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어딘지를 잘 확인할 수가 없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어, 에어태그. 랜드마크가 필요하죠. 하나 확실하게 딱, 그, 그쵸, 그쵸. 자, 예를 들어볼까요? 너희 그 코엑스 가봤어요? 좋아해요? 코엑스가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들어가면은 그 좀 뭐랄까 조금 지금처럼 막 이렇게 세련된 조명이나 세련된 매장이 많지는 않았지만 좀 뭔가 도 이렇게 좀 현대적인 훨씬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 괜찮았는데 이렇게 천장도 높았고 이랬는데 지금 천장이 좀 어때요? 약간 낮아졌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들어가면 길을 잃기 십상이죠. 길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길이 이상하고 막 복잡해요. 그쵸?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그 불편해하니까 코엑스 쪽에서 뭐 설치했죠? 그러니까 지도 가운데다가 별마당 도서관 알아요? 하나 딱 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놨죠. 거기 중심으로 여기저기 해가지고 좀 가기 조금 수월해졌는데 그래도 어때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가보니까 요즘 뭘 깔아놨을까요? 길 맞아요, 맞아요. 파란 트랙 같은 길을 깔아놨어요. 인테리어가 완전 엉망이 됐죠. 그래서 그 조명이랑 여기 타일 이런 색깔이랑 완전히 어긋나는 최악의 네, 그쵸, 그쵸. 근데 아무튼 이 알렉산드리아 앞에 그 해안가가 너무 단조로워가지고 알렉산드로스 왕이 죽은 다음에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요 파로스라는 지역에다가 등대를 만들어요. 이게 파로스의 등대예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찾아오는 배들이 딱 어디가 알렉산드리아인지를 확실히 알고 배를 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여기 사진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죠?
예, 동방의 전제군주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도 코끼리 부대랑 싸웠던 히다스페스 전투.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이 사람 누굴까요? 다리우스 3세 부하선에 죽었던 이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지금 투구를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뻥이죠. 투구를 안 쓰고 전쟁터에 나갔을 리는 없고 가오를 뭐. 난 가오가 적힌 그림이니까. 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로마 얘기 짧게만 하고 마칠게요. 진짜.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자, 이제 그 로마 얘기를 좀 할 텐데 어, 항상 시간이 좀 모자라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배웠던 그 그리스 세계 쭉 봤죠, 우리. 요 발칸반도죠. 그쵸? 자, 발칸반도 서쪽에 여기 장화 모양의 무슨 반도예요? 이탈리아 반도죠. 기원전 8세기에 그 도리아인의 침입을 당한 후에 이제 막 요 발칸반도에서 막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폴리스들이 등장했다고 했죠? 자, 기원전 8세기에 여기 로마라는 조그만 그 도시 국가에서 또 이제 하나 문명이 꼽히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 얘기. 도리아인의 침입 전에 미케네 기억나요? 아가멤논, 뭐 메넬라우스 기억나죠? 자, 그리고 여기 소아시아에 있던 트로이 기억나죠? 자, 그리스 세계, 미케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세계랑 이 소아시아의 트로이랑 전쟁을 벌였죠. 이게 트로이 전쟁이죠. 여기서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가 트로이의 목마를 써가지고 승리하죠. 그죠? 그때 트로이 성이 다 불타잖아요. 기억나요? 이때 이 트로이 성에서 앙키세스라는 요 주변에 다르데넬스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 다르데넬스의 왕자가 트로이 편이었는데 어 자기 아들 아이네이아스라는 아들 등에 업혀가지고 예, 도망을 나오게 돼요. 자, 앙키세스 얘기를 좀 할게요. 앙키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손가락에 꼽히는 꽃미남이에요. 개인. 아, 뭐. 아주 잘생겼어요. 자, 근데 보통 잘생긴 미남. 남자들, 잘생긴 남자들을 잘생겼다. 예쁜 여자들이 또 좋아하죠. 예. 못생긴 여자 좋아하겠지만,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일 예쁜 여신이 누구예요?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가 앙키세스 얼굴을 보고 반한 거예요, 인간인데. 자, 그래서 그 앙키세스한테 가가지고 꼬셔요. 그래서 앙키세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눠요. 자, 나누고서 아프로디테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아이네이아스예요. 네, 자, 봐봐요. 근데 그 아프로디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신이랑 연애한 거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니면 안 돼. 네, 자, 근데 앙키세스가 입이 근질근질했죠.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다 말하고 다녀요. 나 아프로디테랑 사귀었다. 다. 자, 그러니까 제우스가 감히 인간이 이제 신 만난 거를 떠벌리고 다녀? 해가지고 아, 자, 앙키세스 앙키세스한테 번개를 내리쳐요. 그래서 앙키세스가 그걸 다리에 맞고 그때 그 다리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 절개됐다 그래요. 자, 근데 트로이 전쟁은 우리 알고 있던 것처럼 트로이가 졌죠. 당시 그 트로이 왕족이랑 연관이 있었던 앙키세스가 그 이 트로이에 이제 남아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었던 아이네이아스 등에 엎혀가지고
도망을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 또 프리아모스 왕 기억나요? 아킬레우스 입에 손등에 입 맞췄던? 기억나죠? 그 프리아모스 왕의 딸이었던 크레오사라는 여인이랑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아무튼 아이네이아스는 자기 아버지 등에 업고 자기 아내랑 아들 데리고 트로이 성을 탈출을 해요. 자, 탈출 과정에서 아내가 죽어요. 자,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 없고 굉장히 아들 데리고 힘들게 나와서, 자, 그, 네, 그림이죠. 지금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네이아스. 지금 업힌 사람이 아빠죠. 앙키세스. 네, 잘생긴지는 모르겠어요. 아들과, 아들과 아내죠. 아내는 죽게 돼요. 자, 트로이를 떠나가지고 지금 불가리아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예전에 트라키아라고 불렸던 요 지역으로 갔는데, 요 지역에서 받아줄 줄 알았는데 트로이가 졌다는 얘기를 듣고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네이아스가 자, 여기를 떠나가지고 델로스 섬으로 가요. 여기서 신탁을 받아보니까 크레타로 가면 괜찮대요. 미노타우로스 기억나죠? 크레타로 갔어요. 자, 크레타로 갔더니 여기가 좀 괜찮은 땅이다 싶어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돼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자, 다시 떠나요. 떠나서 자, 여기 지금 발칸반도 서쪽에 잠깐 정착을 했다가 여기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쭉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칠리아라는 섬으로 갔다가 자, 여기서 또 천신만고 끝에 막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자, 결국은 요 북아프리카까지 이르게 돼요. 표류하고 표류해가지고. 북아프리카의 요 지금 나라,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카르타고는 여왕이 다스린 나라였어요. 디도라는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이 디도는 그 원래 여기 저 페니키아라고 그 페니키아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네, 요 티로스라는 나라의 그 공주였는데 그 디도의 남편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디도의 오빠가 그 디도가 부자랑 결혼한 걸 보고 그 부자의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디도의 남편을 죽여요. 네. 그리고서는 디도의 재산을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데 디도가 오빠의 그 어떤 그 마수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자 디도도 도망쳐와서 요 카르타고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 지역에 와서 좀 살려 그러는데 이 지역에 있던 원주민 추장이 그 디도를 보고서는 그 이제 뭐랄까 그래도 디도가 왔으니까 디도가 살 만한 땅을 좀 이렇게 원했는데 예. 자, 디도가 이렇게 여기 원주민 추장한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황소 가죽 있죠? 예. 소가죽으로 내가 두를 수 있는 영역만큼을 땅으로 가지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디도는 그래서 원주민 추장이 그걸 오케이 하니까 소가죽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 머리카락 거의 사이즈만큼으로 얇게 잘라가지고 그 소가죽으로 넓은 지역을 이렇게 애들이 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지역에다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도시가 카르타고예요. 이 카르타고는 뜻이 새로운 도시라는 뜻이에요. 자, 디도가 여기서 여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이네이아스가 여기로 표류를 해와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좀 길어졌다.